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9월 1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웨스턴 저널지의 보도에 의하면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Our World in Data라고 하는 OWD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514.83명이 코로나 델타 변종에 감염이 되며 이들 중에 약 1.13%만 중증 환자로 판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100만 명 기준으로 사망률은 약 5.54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므로 거의 사망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 됩니다. 전주인 9월 6일에 일주일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100만 명 기준으로 412.33명이 발병을 하였고 그 중에 0.93%가 중증 환자로 판명이 되었으며 중증 환자 중에 100만 명 기준으로는 약 4.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데이터가 잡히고 있습니다. 거의 사망자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100만 명을 기준으로 400명, 500명이 발병을 하고 발병한 사람을 살펴보니 그 중에 중증 환자로 판명되는 사람이 1% 선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가운데 사망하는 사람은 4, 5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 독감도 이것보다 더 많은 사망률을 나타내므로 사실은 델타 변종은 별거 아니라는 일종의 감기 수준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 제임스 코미 의원이 에이브리아 헤인즈 D&I 국장에게 사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안의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관한 모든 초기 정보 보고서 회의로 이메일을 요청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 사안을 보낸 이유는 바로 8월 27일 날 오 바이든이 요구하였던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하여 의회가 조사 요구에 더욱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의회에다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오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는 8월 27일 오 바이든이 요구하였던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에 바이러스 기원의 결정적인 평가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딱 2쪽짜리 간단한 요약본만 발표함으로써 대중에게 더욱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면서 즉시 원초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편 모더나 백신에서는 2020년도에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보다 2020년도에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은 이번에 백신 부스터를 맞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장수들은 끝없이 약만 팔면 되지만은 국민들을 우롱하며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하여 오늘 첫 번째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642건의 기소 내용에 반란이나 봉기나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언론과 민주당들이 너무나 테러로 규정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이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언론이 테러, 무장봉기, 내란 등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진 기소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아주 없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즉 내란과 봉기나 폭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죄명은 일반 사회 질서 교란입니다. 그야말로 어이가 없는 언론과 민주당원들입니다. 네, 다음은 펜타곤 소식입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하여 국방부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자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긴급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이런 케이스가 많이 보고가 되었으나 어떤 공식 논평이 전혀 없었던 국방부가 하바나 신드롬에 관한 모든 케이스를 상부에 보고하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월남에서 하바나 신드롬을 핑계대고 출발을 지연시켰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 특히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조 바이든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자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지금 하바나 신드롬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한국에서 하던 것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그 공산당 전략이 그대로 지금 미국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함량 미달인 민주당원들과 이 똥별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기껏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든 은행 구좌에서 600불 이상에 대한 입출금에 관한 모니터링을 법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입법화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입법부에 요구를 하여 지금 입법부가 600불 이상의 개인 구좌와 또한 법인 구좌에 대한 입출에 대하여 자유롭게 영장 없이 IRS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도입한다고 합니다. 개인 돈을 왜 정부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가장 표본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인에 관하여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국가기관인 IRS가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회주의가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FEC가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FEC는 바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Federal Election Committee라고 하는데 민간단체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작년에 헌터 바이든 랩탑 사건에 대하여 트윗에 올라오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거나 검열하여 트위터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였지만 잭 돌시는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득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였다고 하면서 페이스북과 같은 궤를 하여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FEC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방정부 녹을 먹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거대 빅텍들이 그것을 한 것은 수정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헌터 바이든에 관한 랩탑 소식을 트위팅하는 것을 막아놓고 그것이 개인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 개인 언론 자유 침해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0조 면책 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유가 오늘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썩어 빠진 연방기관들이 있으니까 빅텍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잔드름 특별검사가 오늘 마이클 서스만 민주당 특별 변호사를 법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범죄 내용은 바로 FBI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한 내용은 FBI 조사관이 2016년 대선 당시에 당신이 민주당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으나 사실 2016년 힐러리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였던 것이 밝혀져서 연방관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오늘 기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헌터 바이든을 지금 기소를 해야 되는데 몸통은 안 두고 지금 깃털만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이 2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동부에 있는 다보스에서 다시 개최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2년 그레이트 리셋의 주제는 바로 함께 일하고 신뢰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